고민 중이긴 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241번입니다. 이건 맞겠지? 아, 네, 이건 맞습니다. 수직 이등분. 적어놓고 넘어갑시다. 수직 이등분. 이거는 수직 이등분인데 당연히 원이니까 누구만 이등분하면 되는 거야? 원의 중심만 이등분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반지름은 대칭 이동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으니까 간단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 이 말은 지금 모르면 안 돼. 알았죠? 수직 이등분.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중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지난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 구하고 중점 찾아서 해결해 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이등분. 중점 지난다 하면 241번은 마무리. 그러니까 점대칭이 더 어려운 거야. 점대칭 생각 좀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42번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내가 수직 이등분 하고 끝내버렸더니 여기가 조금 더 뭐냐 얘가 이렇게 내가 계산을 이쁘게 했대. 이럴 리가 없는데. 자 봅시다. 242번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어디까지 해야 이렇게 좀 이쁘게 잘 나오냐? 아이디어만 나와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고쟁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 보통 유형세에는 소개 안 돼 있는 것도 있거든. 지금 말하는 것 중에. 빌려줄까? 자, 유형사에 없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다 소개하고 있어. 뭔 말이냐면 점에 대하여서 대칭 이동 나오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뭐 수직 이동 직선 나오지. 뭐 2차 함수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나오지. 다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뭐냐면 직선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데 얘도 보통 유형사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제일 마지막에. 유형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건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3x 얘에 대하여. 야, 그치? 쟤에 대하여. 그러면 누가 기준, 쟤는 y는 3x니까 이렇게 돼 있어. 얘를 누가 기준이 되냐면 y는 저것도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양수네. 이렇게 가죠. 좀 더 기울기가 작은 거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x-2y 더하기 6은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3x-y-2는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당연히 이쪽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입니다. 됐죠? 편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안 들을 거라서 내가 길게 설명하면 안 들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편법을 먼저 하면 당연히 직선이니까 누굴 구해버려? 이 점을 구해. 교점이 있잖아. 이 교점은 이 점선도 지나. 빨간색으로 해줄까? 이 빨간색 선도 이 교점을 지나. 그래서 교점을 구해버려.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을 구해. 됐죠?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해. 편법을 먼저 알려주는 거야. 첫 번째 풀이. 그래서 교점을 구해. 교점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와, 안 구했어. 하기 싫었나 봐. 자, 교점을 구해. 교점 구해. 교점 구하는 그냥 연립방정식 하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뭐 잡을래?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 0, 마이너스 2.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잡아. 그 어디인지 모르니까. 0, 마이너스 2를 잡아. 그리고 걔를 어떻게? 이 직선으로 해서 수직 이등분 날려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인 점인 거지.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찾는 거야. 이해됐죠? 어떻게?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요 점을 내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냐? 그러면 내가 점이 몇 개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요 점이 나오고 이 교점이 있을 테니까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면 됩니다. 이게 얘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구하라고 하는 문제 자체는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적어놨지?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두 점을 잘 찾아서 하는데 물론 얘도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게 잘 못하면 연습을 안 하면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니? 두 번째는 딱 정석이야. 두 번째는 딱 정석. 딱 정석. 어떤 정석? 이거는 어려워. 혹시 나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안 들어도
된다고 하면 안 들을 거지. 한 요 정도까지 나오냐? 은지야. 여기 나와? 뒤로 더 가도 되니? 네, 요 정도. 여기. 자, 이거 교점 찾는 거 먼저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점을 찾는 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개념서에 나와 있는 풀이야. 알았죠? 그래서 개념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서 풀인데 일단 그냥 뭐 꼭 안 적어도 됩니다. 너 나중에 이렇게 못 풀 거라서. 보세요. 개념서 풀이는 어떻게 됐냐면 우선은 저 노란색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란색은 그대로 있고 이 식은 그대로 있겠죠? 이 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습니다. 내가 똑같이 잡아요. 뭘 잡아? A, B라고 잡아요. 주어진 식을 항상 A, B라고 잡죠 우리가. 그리고 다시 얘를 대칭 이동시킬 건데 이때 이 관계식 자체를 구할 거거든. 관계식 자체를 구할 거니까 얘를 X, Y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관계식 자체를.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수직으로 이등분한 겁니다. 수직으로 이등분한 겁니다. 자, 그럼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수직 이등분이니까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x-a분의 y-b 곱하기 얘죠. 2분의 1을 하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됐죠? 두 번째 식 갑니다. 두 번째 식은 뭐냐라고 하면 얘가 2등분이니까 중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점을 찾는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 이렇게 구하죠. 됐습니까? 그 녀석이 저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요 직선 위에.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b 더하기 y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도입하는 부분이야.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관계식은 뭐냐면 얘야. 왜냐면 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3a-b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나한테 주어진 식이 얘네.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떤 거냐면 3a-b-2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주어진 식이야. 그러면 a하고 b가 사라지면서 xy 관계식이 나오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느낌이야. a하고 b가 사라지면서 xy 관계식이 나타나면 돼. 그러면 a하고 b가 사라지게 하면서 xy 관계식이 나오려면 이 두 녀석을 연립해야 돼.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귀찮아. 자, 한 번만 봐볼게요. 이 녀석 보시면 y-b는 이 녀석이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봐봐. 문자가 두 개나 있지. ab도 있고 xy도 있지. 자, 내가 마지막에 식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a는 여기 뒤에가 xy 관계식이 있어야 돼. b는 xy 관계식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a하고 b 자리에다 걔를 집어넣어서 xy만 남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a하고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2a 플러스 b는 2x 플러스 y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식 나온 거고 이 녀석 여기 잘 봐봐. 2분의 식이 조금 애매하죠. 뭐 씁시다.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식을 정리하시면 요거 식 하나 나왔어. 이 식 보시면 a 더하기 x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y 그 다음 2를 곱했죠?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식이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앞에? a하고 b에 관한 식이 남아있어야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2b는 그 다음에 얘 모두 다 넘겨버려.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식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자, 두 개 연립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2배 한 다음에 빼버리면 돼. 그러면 b에 관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에 관한 식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다 b 넣으면 a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는 이렇게 나오고 b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디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대입하면 xy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개념서 풀이야. 아마 머릿속에 안 담아두려고 막 노력할 텐데 어쨌든 이게 개념서 풀이야. 알았죠?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조금 스킬 편법풀이지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는 풀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완벽한 풀인 거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242번입니다. 사실 문제 하나도 안 어려운데 설명을 하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야. 설명을 하니까. 와! 영상이 찍혔겠지? 네 선배들이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짤을 만든다니까. 우와! 할 때. 그래서 자꾸 내 거 인스타에 올려. 자, 보자. 그 다음에 243번입니다. 243번입니다. 넘어가세요. 수직이 등분만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쪽 그림이야. 만약에 필요하면 이것만 찍어 놓으시든지. 그냥 이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동시켰어. 그럼 당연히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 두 번 다시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문제 자체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저 2등분 아까 뭐라 그래? 이 점을 대칭 이동한 직선을 구하라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6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냐? 뭐 이런 거 찾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이팅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수직 이등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244번입니다.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뭔지 알죠? 나도 잘 몰라요. 과학을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안 물어봐야지. 입사각 반사각이 뭐냐? 이건가? 입사각이 잠깐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입사각 반사각 아는 사람? 배우잖아. 뭔지는 아니야. 물어보려고만 하는 거야. 이 각인지 저 각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니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니? 이 과학 배운 새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야? 이게 입사각 반사각이야? 둘 다야. 아니면 동그라미야? X야? 나는 상관없어. 그냥 풀면 되니까. 야, 이 과학 배운 것들 진짜 안 배웠어? 이거 안 배우나? 와, 빨리 찾아봐라. 야, 검색해봐. 핸드폰은 검색하라고 있는 거지 유튜브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니? 정말 보자. 뭔가요? 모른다. 그 네이버에 검색해도 모른다. 자, 내가 잘 모르겠고 이게 입사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입사각이고 이게 반사각 같았거든. 근데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입사각이든 반사각이든 이렇게 하면 이 둘이 같은 걸 알죠. 얘 둘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같은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쓱 들어와서 이게 최단거리하고 좀 달라. 최단거리하고 똑같이 풀어도 되는데 내가 적어놨잖아. 최단거리 문제는 아닌데 최단거리처럼 풀어도 돼. 대칭 이동해서 풀 거니까. 대칭 이동해서 풀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최단거리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이게 그림을 조금 잘 그려야 돼. 너희들이 이게 이제 풀 때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게 시험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험지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거든. 그렇지? 그럴 때 얘는 조금 무난한 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차이인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 이게 시험지가 있어 그러면 더 길게 그리겠지. 너희들도 이렇게. 분명히 시험지가 있으면 시험지에 이렇게 길게 그릴 거야. 새로 그리는 사람 있냐? 부지런한 사람 새로 그리겠죠. 너희 새로 이렇게 그냥 시험지에 놓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가 나는 이제 이게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을 거면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찌그러져 있어서 그런 거야. 거의 책은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 그걸 정사각형을 위아래로 하나씩 더 그리는 거야. 통 튕기는 게 여기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씩 더 그리는 거야. 그럼 하나를 더 그려. 이렇게. 밑에도 하나를 더 그려. 왜냐면 여기서 반사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더 그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길이하고 똑같은 이거는 최단거리여서 미안 미쳤나봐. 최단거리가 아니어서 최단거리는 내가 그 시험지에서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새로 그려야 돼. 여기다가 풀지 마. 알았지? 이거 조금 더 최단거리 다시 이야기할 텐데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보기에 이렇게 주어지잖아. 얘처럼.
그렇지. 그러면 그때 여기다 그리지 마. 그럼 헷갈려. 이때는 세로 그려. 그냥 최단거리 문제는. 알았지? 근데 얘는 이게 맞아. 이 거리가 그냥 맞는 거리야. 내가 구해야 되는 실제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그리는 게 맞고, 문제를 읽어보면 최단거리인지 아닌지 알잖아. 그치? 여기서는 움직인 거리만 내가 찾으면 되고, 최단거리 문제는 거기에 A씨가 주어져 있는데, 최단거리 할 때 어떻게 해 너희들? 만약 이거 최단거리고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대칭 이동하잖아. 그치? 이렇게 대칭 이동한 다음에 쓱 긋잖아. 그 다음에 이게 답이란 말이야. 그럼 선생들이 보통은 그 점을 딱 안 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그림을 준다고. 그러면 저 그림이 여기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사실 우리 눈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 알았지? 그래서 최단거리 할 때는 옆에다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냥 거기다 그려도 돼. 왜냐면 저게 저거야 그냥. 자,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녀석이잖아. 그럼 이 녀석을 위로 그대로 올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둘이 맞아? 이 길이 맞지? 일단 이렇게 둘이 합동이니까.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이 같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내려. 이쪽에 있는 걸 내리는데 한 요만큼 그으면 되나 봐. 이렇게. 이만큼 그으면 되나 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여기 갖고,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오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직선을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직선 내려옵니다. 우린 저 길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좌표만 찍으면 되지. 좌표만 찍으면 되니까 지금 여기 좌표가 얼마냐면 6,4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6,-4가 돼. 여기가 지금 0,0이었죠? 0,0이었는데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0,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입사각 반사각에서 각도 조절 잘 하시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돼요. 얘 둘이 막곡지각이거든? 둘이 막곡지각이지? 막곡지각은 직선에서만 막곡지각이 생겨나이? 알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면 저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지. 진짜 직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입사각 반사각 같은 건 원래 직선이 되긴 한데 그래도요. 증명해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직사각형을 그려 이렇게. 알았죠?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딱 그 대각선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차차차.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최단거리 문제 아니다. 그냥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거의 거리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아시죠?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야. 구별해야 돼. 하다 보면 푸는 방법이 최단거리하고 비슷하게 풀다 보니까 최단거리 문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알았지? 얘는 실제 거리를 물어보는 거고 최단거리 문제는 최단거리 문제라고 따로 돼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요. 다인아, 날 봐야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45번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혹시 당구는 안 쳐보셨죠? 아직? 당구 쳐보셨나요? 당구는 꼭 입사학과 반사각 같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입사학과 반사각 같으면 당구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알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그 입사학과 반사각인데요. 하나만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림은 그려줄게. 왜냐면 니들이 당구를 모를 것 같아서. 이게 3쿠션이 있어요. 내가 당구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이렇게 보는 건 좋아해. 그래서 너희들 TV 틀어놓을 때 뭐 틀어놓니? 이라고 하잖아. 그치? 난 집에 가서 스트레스 푸는 게 TV 틀어놓는 거거든. 이렇게 TV 옆에 틀어놓고 여기서 일을 해. TV 여기다 오른쪽에다 틀어놓고 여기서 일을 해. 근데 TV 틀어놓을 때 보통은 스포츠 채널을 틀어놔. 그래서 테니스라든지 안세영 배드민턴 치면 안세영 배드민턴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당구 하면 당구 쳐놓거든요. 이게 조금 알아야 돼. 이게 그림을 못 그려. 무슨 말이냐면 그림 그리는 것만 할 게 알았지 나머지는 아까하고 풀이가 똑같은데 244번은 너희한테 그림을 친절하게 알려줬잖아. 그치? 야 이렇게 가 방향을 알려줬는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안 알려줬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나 그림만 보여줄게. 그림만 간단하게 보여주고 너희들이 풀어봐. 물론 좌표평면 위에다 얹어야 돼. 좌표평면 위에 얹을 때 이렇게 얹는 사람은 별로 없지. 이러면 안 돼.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그러지 마. 너무 마이너 생각이잖아. 그치? 다 마이너스. 너 이런 사람도 별로 없죠? 이렇게 좌표치 이렇게 놓은 사람도 4, 3면에다 놓지 마. 제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놓죠. 일반적으로 살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놓죠. 그래서 좌표축 이렇게 놓으시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당구에서 우리가 이런 걸 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치냐면 여기에 공이 있나 봐. 110에 20. 근데 이게 280짜리니까 110에 20 이렇게 있는 것 같아. 한 요 정도야. 여기에 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쿠션은 뭐냐면 여기서 벽을 3번 맞추는 거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3번 맞춰서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팍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공을 하나 더 맞추는 거야. 이거 우리가 3쿠션이라 하는데 몰라도 돼. 근데 봐봐. 얘가 어디로 가냐면 B로 마지막에 가게 돼 있어. 문장이 B로 가는데 벽을 3번 맞아야 돼. 어디냐면 탕, 탕, 탕 무조건 벽을 3번 맞아야 되고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여야 돼. 저 공을. 저 공을 저기로 보내는 거야. 알았지?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입사각 반사각이 좀 비슷하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에서 이렇게 먼저 가. 끝에서 종착역에서 처음 출발점으로 다시 찾아가면 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평행해야 돼. 평행. 그러니까 평행. 아마 나중에 그렇게 평행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치면 입사각 반사각이 갖고 입사각 반사각이 같아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길은 한 요 정도 길이 있으니까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구 쳐본 애들은 금방 알아. 실제로 당구 쳐본 애들은 대충 이렇게 하면 갈 것 같은데 여기를 이거 똥창이라고 하거든. 그 당구 칠 때 속으로. 근데 이 근처로 치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없는 거 맞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으니까 안 쳐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탁 하고 다시 평행하게 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길 정도. 그러면 너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이 길이야. 그럼 이걸 위로 올리고 이거 밑으로 꺾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꺾어놔져 있습니다. 야! 한 번 더 꺾어져 있어. 앞에 거보다. 앞에 거는 몇 번밖에 안 했어. 탕 2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이번엔 탕 3번이잖아. 그러면 그 3번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봐. 알았죠? 물론 내 그림은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그 답지마다 조금씩 달라. 답지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알았지? 나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먼저 밑으로 꺾고 그 다음에 다시 대칭 이동을 오른쪽으로 해. 그 다음에 얘를 대칭 이동 시켜서 팍 연결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는 설명 다 하잖아. 나는 결국 박스 몇 개 그렸다는 소리야. 이렇게 3개 그렸다는 소리야. 대칭 이동 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도 하나 더 그려서 어떻게든 대칭 이동해서 똑같은 길이를 찾아낸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로 올리고 이거 밑으로 한번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제껴서 딱 연결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데 이건 너희들이 조금만 고민해봐. 알았죠? 넘어가겠습니다. 좌표축에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최단거리가 나왔습니다. 최단거리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최단거리는 반드시 이 말을 그냥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 놓으면 돼. 정점이 뭐야? 그치, 고정되어 있는 점, 너희들한테 그 기준이 되는 점. 여기서 말하는 건 누구야? 얘야. A하고 B가 정점이야. 정점을 동점이 뭐야? 움직이는 점,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점이야. 그럼 여기서 누가 동점이냐면 X축 위의 점 P, Y는 X 위의 점 Q가 동점이야. 알았지? 그래서 움직이는 점. 그러니까 고정이 안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최단으로 딱 결정될 때만 고정되는 거지. 움직이고 있는 점이야. 안 돼.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그 동점이 있어요. X축이 동점을 포함한 축이 되고 Y는 X가 동점을 포함한 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 두 개의 점을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 이게 가장 기본 논리야. 알았지? 모든 대칭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야. 생각이 안 나? 그럼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기억하면 돼. 정점을,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알았지? 이게 이쪽에서는 가장 기본 논리야. 만약에 와 이거 최단거리인데 뭐지? 이런 문제들이 간혹 있어. 아! 못 피했어. 날렵하지 않아가지고. 자, 봐. 정점을,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점을,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정점을, 동점을. 아, 이거 내가 만들어낸 말이야. 알았지?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뭐 직선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6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46번에 y는 x 0,4가 있습니다. 0,4 대충 찍으시고 그 다음 5,3이 있습니다. 5,3을 대충 또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3 찍으시고 그리고 이게 A점이고 이게 B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X축 위의 점 P하고 Y는 X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 Y는 X. 원래는 이렇게까지 그 가로질러서 잘 안 하는데 여기서 가로질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위의 점 P, P가 여기 있습니다. 모르죠.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습니다. 알았죠? 이거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가 P점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지? Y는 X 위의 점 Q가 있습니다. 여기 P점이고 여기가 Q점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뭐 어딘가 있겠죠. 왔다 갔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점 Q가 있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하라는 건 뭐냐면 AP, 그 다음에 PQ, 그 다음에 QB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 최단거리야. 근데 지금 여기 그림도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 PQ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PQ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합니다. 근데 이건 좀 센스가 있어야 돼.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데 AP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X축에 대하여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되죠. 자, P가 X축 위에 있는데 야, 여기서 딱 봤는데 B를 하고 싶은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좀 느낌적으로 느낌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연결되어 있는 걸 해야지. 그렇죠? B점을 하고 싶은데 그건 조금 살짝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을 때 누구 해야 돼? A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A' 되고 0,-4죠. 아까 입사각 반사각 같은 느낌인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길이랑 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래서 일단 얘 잡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얘 있잖아. B. B점을 얘가 봐봐. QB잖아. 그치? QB니까 요거를 누구에 대해서 Y는 X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5가 되고 B' 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항상 어떻게? 그냥 걔를 수직으로,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얘를 그냥 팍 내리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그림 있으면 새로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새로 그리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선이 남아있으면 이제 막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새로 그리는 게 나아, 최단거리.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선을 이제 그으면 되죠. 어떻게? 자, 네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쏘리 미쳤나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길은 얘인 거야. 노란색이 최단거리야. 알았죠? 왜 노란색이 최단거리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고 누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길이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수직으로 빡빡 대칭 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길이 같고 이 녀석과 이 녀석 길이 같으니까 우리는 A'하고 B'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최단거리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뭐야? 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가질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럼 점이 두 개 있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이게 최단거리 문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 문제. 알았죠? 그래서 정점을 포함한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물론 가장 기본 문제라 해서 진짜 기본 문제는 아니야. 알았지? 원래 그 제일 기본 문제는 딱 이거 하나죠. 여기 따다다당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 문제지. 그래서 이걸 대칭 이동시킨 다음에 직선 구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제일 기본. 그치? 두 번째 기본 문제는 뭐야? 두 번 할 때 x축, y축 이렇게 따다다당 따다다당 따다당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얘 한번 이렇게 대칭이동시키고 이거 한번 대칭이동시켜서 연결하면 그게 이제 최단거리가 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태가 이런 형태야. 어떤 거냐면 x축, y축이 아니라 y는 x처럼 좀 살짝 귀찮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따다다당 따다다당 따다당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가는 거야? 열로 y는 x 대칭이동시키고 이렇게 대칭이동시키고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네 번째부터는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응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내가 대칭이동하면서 이 문제를 안 풀어가지고 얘만 잠깐 소개를 하자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응용 문제가 이제 얘 제외한 나머지 다 응용 문제야. 알았죠? 근데 여기 없어가지고 하나만 소개를 하자고 하면 응용 문제는 엄청 많아. 그때그때마다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할 때 가장 기본제야. 정점을 포함한 동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항상 기본이야. 봐봐. 이게 여기가 60도짜리가 있어. 30도짜리가 있어. 30도인가? 30도가 맞겠죠? 30도가 있어. 회복 안 되면 다시 60도로 바꾸면 돼. 봐. 이 호 위에 점 A가 P가 있는 거야. 호 위에 A라고 해야 되죠? A가 있는 거야. 어떻게 가냐면 따다다다당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 이렇게 해서 PQ가 있는 거야. 이 최단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알았죠? 반지름의 길이는 주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죠? 응용 문제 중에 하나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호가 나오면 원을 더 길게 그려. 호가 나오면 원을 더 길게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현이 돼, 현. 그래서 A' 되고 얘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A2' 되면서 현이 돼, 현. 그리고 나서 그냥 얘를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길이가 같아. 그래서 요게 최단 거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하고 A2'을 구하면 돼. 그런데 얘가 저 길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거 좌표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요 녀석이 30도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각이 같고 여기하고 여기 각이 같아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여서 총 60도가 돼. 여기가 60도가 돼. 그럼 60도가 되면 쟤는 정삼각형이야. 그래서 이 길이하고 A', 2'의 길이가 같아. 반지름. 정삼각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림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푸는 게 하나 나오는데 너희들은 이게 60도가 되게 나오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 1에서는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거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60도를 안 줘도 풀 수가 있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 해결하는 건데 이게 정점을 포함한 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쉬운 거 응용 문제들이 점점점으로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고 싶은데. 됐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도. 맞잖아.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돼. 좌표만 잘 그려. 247번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점을 포함한 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되고 길이가 최소인 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방금 전에 말한 그거입니다. 알았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봐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물 때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래서 좀 쉬워. 만약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 뭐 사선식 신발끈 있으면 되지만 점이 다 나올 거니까. 이해됐죠? 그렇게 이제 해서 하면 됩니다. 247번은 패스하겠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48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꺾이는 응용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뒤에가 다 응용 문제인데 좀 많이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보면 어려워서 좀만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